대전 노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술 1권 56쪽 채색지로의 특징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보충할 부분을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붓을 사용해서 채색하는 재료를 주로 다루었어요. 먼저 프리스케를 볼게요. 프리스코는 중요하니 별표하세요. 프리스코는 벽에 바른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안료에 물을 섞어 그리는 벽화 기법이에요. 여기서 물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 이 부분을 꼭 필기하세요. 이 기법의 장점은 오랜 시간 후에도 그림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반죽에 물을 섞은 안료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회반죽에 안료가 침투하여 하나의 벽으로 고정돼요. 그래서 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림이 오래 보존된답니다. 다음으로 템페라를 볼게요. 템페라는 안료에 달걀 노른자와 아교를 섞어 만든 것으로 여기서 아교는 접착제예요. 동물성뼈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답니다.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유화물감이 나오기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물감이에요. 건조가 빠르고 광택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 내용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필기해 주세요. 템페라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번지는 기법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윤곽선이 뚜렷한 편이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색상이 밝고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체물감을 보겠습니다. 유체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유화라고 하죠.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 별표하세요. 유체물감은 안료에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이에요. 기름이 상온에서 산화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건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히 건조하는데 2, 3일이 걸릴 정도죠. 하지만 대부분의 서양 회화들이 유화 작품일 정도로 화가들이 매우 선호한 재료가 바로 유체 물감입니다. 이러한 유체 물감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보존성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묻혀도 작품이 손상되지 않죠. 화포기에서 물감을 섞을 수도 있고 붓자국이 남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덧칠을 해서 풍부한 색조와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채 물감을 보겠습니다. 수채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수채화라고 하죠. 수채 물감은 안료와 소형성 전색제를 섞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형성 전색제는 아라비아 고무액, 덱스트린, 글리세린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라비아 고무액을 소형성 전색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여러분들 새로 구입한 물감을 팔레트에 짤 때 투명한 액체만 나왔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감이 안 나오고 투명한 액체만 나오니까 물감이 잘못됐나 생각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튜브를 짜게 되면은 물감이 나왔었죠. 그것은 아라비아 고무액입니다. 그 액체가 안료를 물과 잘 섞이게 하고 종이에 안료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형성 전색제예요. 이런 수채 물감은 물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죠. 여기서 물로 명도를 조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투명 수채화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건조 시간이 빠르고 맑고 투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920년대에 개발된 물감으로 아크릴 물감을 보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모든 매체에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많은 물감입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멕시코에서 벽화 그릴 때 많이 사용되었고 유화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유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현대 화가들이 사용하는 채색 재료입니다. 유화의 단점이 뭐였죠? 맞죠. 건조가 느린 것입니다. 건조가 2, 3일씩이나 걸리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크릴 물감은 빨리 건조되기 때문에 밖에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수월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수채화처럼 맑은 느낌도 준답니다. 이런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자세히 볼까요? 아크릴 물감은 안료와 합성수지를 섞어서 만든 것이에요. 합성수지는 플라스틱 계열입니다. 자, 이 아크릴 물감은 물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색이 선명하고 건조가 빠르고 부착력과 내구성이 강합니다. 여기서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은 한번 건조되면 물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크릴화를 그릴 때는 아치마를 꼭 하고 토시도 꼭 하고 옷이 버리지 않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과 불투명 효과를 모두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물감이에요. 요즘 현대 화가들이 유화 대신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물감 재료입니다. 다음으로 불투명 수채 물감인 고아슈를 보겠습니다. 고아슈는 안료의 수용성의 아라비아 고무액을 풀어서 만든 불투명 수채 물감입니다. 색조는 선명하나 유채와 같은 광택은 없고 마르면 색조가 밝아집니다. 가장 밝은 부분은 흰색 물감으로 명도를 조절해서 표현하죠. 56쪽 하단의 알고 가기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화된 물감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함께 알아봅시다. 이 내용은 발표하세요. 1학기 때 인상주의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학습했을 거예요. 바로 튜브 물감의 발명이죠. 19세기 중반에 튜브 물감이 발명되었답니다. 그 이전에는 화가들이 직접 물감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화가들은 작업실에서 고체 안료를 분쇄하고 가루 안료에 여러 가지 전색제를 섞어서 직접 물감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제조 물감이 처음 등장했어요. 체류 상인들은 유화 물감을 대지 방광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죠? 화가들은 이 대지의 방광에 담긴 물감을 사용할 때 구멍을 뚫어서 물감을 짜서 쓰고, 자, 밀봉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주름을 잡아서 끈으로 칭칭 묶어서 밀봉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봉을 했어도 공기가 들어가서 물감이 굳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유화 물감은 한번 굳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822년에 주사기처럼 물감을 짜서 쓰는 유리로 만든 주사통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었죠. 잘 깨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1841년에 미국의 화가가 오늘과 같은 형태의 금속재 튜브 물감을 발명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많이 물감을 만들었었고 물감값도 좀 더 저렴해졌죠. 이런 튜브 물감의 발달은 화가들이 야외로 물감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돼지 방광 주머니, 유리로 만든 주사통보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인상주의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채색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색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료가 부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그림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전색제를 섞어서 물감을 제작하였어요. 이런 채색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에 녹는 물감과 기름에 녹는 물감으로 나뉩니다. 먼저 물에 녹는 물감인 프레스코부터 볼게요. 프레스코는 해반죽을 바른 벽 위에 안료에 물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테페라는 안료에 달걀 노른자, 아교를 섞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화물감이 나오기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수채물감은 안료에 아라비아 고무액을 섞어서 만든 물감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안료에 합성수지 이렇게 섞어서 만든 가장 최근의 물감이에요. 이 아크릴 물감은 수치한 느낌도 낼 수 있고 유치한 느낌도 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물감이에요. 물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빨리 건조될 수도 있으면서 유치 물감과 같은 그런 두터운 느낌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화가들이 유체 물감 대신에 아크릴 물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답니다. 선생님도 즐겨 사용하고 있는 물감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위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금속 위에도 그림을 그리셔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름에 녹는 물감인 유체 물감을 볼게요. 유체 물감은 안료에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물감입니다. 이런 유체 물감은 되게 고급 기름을 사용을 해요. 해바라기유나 양귀비스에서 추출한 그런 기름을 사용을 해서 유화물감을 만듭니다. 이런 물감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기름이 산화하는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평균적으로 건조하는데 그 정도 걸리는데 겨울철 같이 굉장히 추울 때에는 기름이 잘 산화하지 않아서 더 오래 걸릴 때도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교과서에 필기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래요.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